반갑습니다. 오늘 소식들은 마치 드라마를 한 편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먼저 트럼프의 1.3조 원 후원 요청과 석유 회사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중국에서 더욱 속도를 내는 로보택시와 경쟁 기업들의 자율주행 포기, 꿈틀대는 에너지 비즈니스 등의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내용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회사 CEO들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10억 달러를 후원하게 된다면은 화석 연료 업계가 반대하는 다른 친환경 보조금들을 폐기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나오게 된 맥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달 미국 석유 업계 최고 경영진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한 CEO가 바이든 행정부에 4억 달러를 벌써 로비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환경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에게 10억 달러를 후원한다면은 나는 그 정책들을 모두 다 뒤집어 주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일단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점은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후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결국 돈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정책들 혹은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이상한 구멍이 있는 경우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청한 이 10억 달러 같은 경우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게 되면 약 1.3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석유 업계에서는 벌써 5,200억 원을 바이든 행정부에 로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했던 것이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정책들이 거래가 되는 것도 참 재밌는데 일부 석유 업계의 움직임을 보면은 더욱더 흥미롭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기준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총 1위는 사우디 아람코이고 또 시총 10위가 BP인데 시총이 107빌리언 달러를 넘으면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또 전통적인 석유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 블룸버그 기사를 보게 되면 BP가 아주 재미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후원 금액으로 요청했던 이 10억 달러만큼을 어떻게 똑같은 수치를 전기차 부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슈차 같은 충전소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해고된 테슬라 슈차 직원까지도 고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기존 에너지 회사들이 현재까지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에너지원이 화석연료 기반이지만 결국 미래에는 전력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10억 달러 중에서도 특히나 앞으로 2, 3년 동안은 10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슈차처럼 기가허브라는 이름을 갖춘 충전 네트워크를 BP가 갖고자 한다라는 아주 재미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흥미롭죠. 정책을 거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당장 돈이 되는 화석 기반 에너지원 비즈니스를 로비를 통해서 보호하면서 또 미래의 돈이 되는 전력 에너지 쪽도 투자를 하는 에너지 회사들의 모습에서 벌써 많은 것을 읽을 수 있기도 합니다. 전력 에너지가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로보택시와 관련된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중국 당국에서 자율주행 조기 도입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하이 경제정보기술위원회의 장인 이사는 로보택시 조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였으며 또 테슬라 차이나 같은 경우 중국 내 비즈니스 구조 개편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 내 뉴스에서는 이를 자율주행 기술인 FSD의 구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이런 자율주행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테슬라 차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각 도시별로 자율주행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리해보면 항저우 같은 경우 벌써 5월 1일 최초로 구체적인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저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율주행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다 취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자율주행은 아직은 외곽교외에서만 가능하지만 이렇게 외곽교외에서 가능하게 된다면 나중에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베이징과 상하이가 또 중국의 핵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광저우 같은 경우는 약 5% 지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상하이에서는 로보택시 테스트 신청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차이나 데일리의 보도를 보게 되면은 중국 관리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테스트를 환영한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역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중국에서 핵심은 통치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정책이 펼쳐지게 되고 중국 관리들의 태도 역시 그 통치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아주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로보택시 테스트가 진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일론이 아주 큰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AJ님이 남긴 글입니다. 제 생각에 일론은 테슬라의 비즈니스를 차를 파는 비즈니스에서 주행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역사상 가장 큰 가치 창출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봅니다. 라는 글을 남겼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좋아요를 누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가 아주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주행 서비스 자체가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 듀원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필 듀원 씨 같은 경우 테슬라 오토파일럿 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남긴 글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훨씬 더 와일드해질 것이다. 아주 놀랄 일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지금 다음 버전 FSD 업데이트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엔드투엔드로 바뀌고 엄청난 성능 개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또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모델이 어느 정도 향상될지를 벌써 측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자율주행 성능 향상이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크게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기업에서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연구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실 다 예상됐던 내용이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와 같은 엔드투엔드 방식의 자율주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수집 속도 자체가 2등 기업과 비교했을 때 1000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테슬라가 유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컴퓨팅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컴퓨팅 능력에 투자하는 돈이 연간 13조 원입니다. 전체 투자도 아니고 연간 13조 원을 계속 투자해야 되고 만약 처음 시작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도 있고 컴퓨팅 능력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AI 전문 인력을 갖춰야 되는데 역시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을 갖춘 회사가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회사는 현재로서 테슬라가 유일하며 사실 경쟁 가능한 기업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로봇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로봇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지만 규칙 기반 자율주행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로봇 역시 규칙 기반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휴머노이드에서 역시 엔드투엔드 모델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만든 엔드투엔드 모델을 벌써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아주 큰 장점이 되고 동시에 트레이닝 컴퓨팅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반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싶다면 결국 트레이닝 컴퓨팅 능력은 모두 다 갖춰야 됩니다. 연간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만큼 엄청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 테슬라가 벌써 확보하고 있는 AI 전문 인력 역시 아주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그 규모가 조금 작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충분히 의미 있는 비즈니스가 되게 됩니다. 한 예로 보게 되면 호주 같은 경우 전 세계 인구의 0.3%를 차지하는데 작년 호주에서만 30억 달러 이상의 신규 메가팩 주문을 확보하였습니다. 0.3%
3%의 인구가 사는 국가에서 30억 달러 상당의 메가팩 주문을 확보했다라는 말은 이 규모가 100배, 200배 이상으로 손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배터리 저장 장치를 통해서 오리의 배를 빨아들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오리 곡선이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에서 오리 곡선이라고 하면은 시간별 에너지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많이 다르게 되죠. 가장 수요가 높은 시간이 저녁 6시이고 보통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 사이가 수요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저녁이 되면은 수요가 확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오리 곡선의 가장 고점과 가장 저점이 점점 더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창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 해가 떠 있는 시간이죠. 이 때문에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에 아주 큰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많은 공급을 신재생 에너지로 제공할 수 있는 시간에 가장 적은 에너지 수요가 존재하고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언제 충전이 이루어지고 언제 방출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앞서 오리 곡선과 정확히 정반대로 대치되면서 태양광 에너지가 발전을 많이 하는 시간에 많이 저장해두고 나중에 에너지 수요가 높을 때 방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오리 곡선이 완화되며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를 보게 되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꾸준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재미난 패턴을 보여주는데 보통 1년 반 정도를 주기로 매출 규모 자체가 한번 크게 점프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2020년 1분기까지가 하나의 구간이었다면 그 다음 1년 반 동안 또다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매출을 보여주었고 2022년 3분기부터 다시 한번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 다시 한번 더 에너지 부분 매출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크게 점프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메가팩 공장 생산 능력 확장 역시 계속 진행 중이기도 하였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출 총이익으로 봤을 때 이게 꾸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는 24.6%로서 하드웨어 기준 사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높은 마진을 보여주는 게 에너지 부분 매출 마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매출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면 2025년부터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어닝을 에너지 부분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에너지 같은 경우 에너지 디지털에서는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세계 1등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놀라운 점은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는 2015년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 능력과 설치 능력이 그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였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너지 비즈니스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또 중국의 메가팩토리 역시 청신호가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메가팩토리 공장 같은 경우 건설은 5월 내에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2025년 1분기부터 실제 제품이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샤오미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도키님께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샤오미 SU7 같은 경우 가격이 상당히 경쟁력 있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역시 생각했던 퀄리티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런칭한 지 한 달 만에 사고율이 20%에 육박했는데 이 사고율 20%는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도 너무나도 벗어난 수치입니다.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자체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도 차량을 인도받고 가는 도중에 샤오미 차량이 고장이 나서 도로에 멈춰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저가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같은 가격의 테슬라와 같은 경쟁력을 가진 전기차가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아마 뉴스에서 많이 다루지 않을 내용 같습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엄청난 홍수가 발생하여서 한두 도시가 아닌 30개가 넘는 도시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1000대를 긴급 구조 대원들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얼마 전 진행되었던 스타쉽 스태틱 파이어 테스트입니다. 이제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스타쉽 발사 테스트가 진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스태틱 파이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로켓을 지상에 고정시킨 다음에 엔진을 가동하는 테스트로서 최종 발사 전에 진행하는 테스트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비즈니스 부분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